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 2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징어 게임 2를 봤을 때 두 가지 장면에서 수학적 개념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었던 확률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비두기집의 원리입니다. 사실 비둘기집의 원리는 중학교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굳이 소개해줄 필요는 없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번에 확률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잘 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서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비둘기집의 원리가 나왔던 게임은 둥글게 둥글게를 했던 그 장면이었거든요. 일단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영상 전의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게임은 총 5라운드를 통과를 해야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 보기 전까지는 4라운드를 모두 통과한 상황이에요. 그때 생존자는 126명인 상태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남은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영상 보고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번엔 몇 명이나 부를 것 같냐? 2명. 왜요? 남은 사람 수가 126명. 여기 방은 50개. 2명씩 다 들어가도 100명이니까 사람 수보다 방이 부족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만 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남은 참가자들이 마지막은 몇 명에서 짝을 지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영일은 자신있게 2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남은 참가자들이 126명이고, 남은 방의 개수가 50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100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락자들을 최소 26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오영일은 자신있게 2명을 짝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비둘기집의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비둘기집의 원리가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비둘기집의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n 플러스 1마리의 비둘기가 n개의 비둘기집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한 비둘기집에는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수학적인 개념인가 싶겠지만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계산을 막 하고 이제 그런 것만 수학이 아니라 이제 논리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수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둘기집의 원리는 이제 후자인 논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비둘기가 5마리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비둘기집이 4개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비둘기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남은 비둘기, 이 비둘기는 지금 4개의 비둘기집 중에서 한 비둘기집에는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모두 비둘기집에는 한 마리씩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둘기집에는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둘기집의 원리가 쓰이는 예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00명이 참가한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과 서로 악수를 합니다. 그때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악수한 횟수가 같은 두 사람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악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최소와 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최대값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랑 악수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경우의 수는 총 99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악수를 한 사람이 99번을 악수를 한 거라면 가장 적은 횟수로 악수한 사람은 몇 회일까요? 그렇죠. 한 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랑 악수를 했으니까 가장 적게 악수를 하더라도 한 번 악수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서 99번까지 이렇게 악수를 한 횟수가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한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쭉 가서 99번까지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가한 사람의 수가 1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악수를 한 번 했고, 두 번째 사람이 악수를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세 번 쭉 가서 99번째 사람이 99번을 악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참가한 사람은 100명이기 때문에 100번째 사람도 악수한 횟수를 결정을 지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99번째 사람까지는 지금 전부 다 다르게 악수의 횟수를 이제 정했는데, 마지막 100번째 사람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수한 횟수가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악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악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대값은 98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수한 횟수의 경우의 수가 역시 99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위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에서도 비둘기집의 원리가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란 n개의 비둘기집에 n마리의 비둘기가 들어갔다면 적어도 한 집에는 n분의 n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x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최소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x가 1.5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수는 1.5보다 큰 정수라고 하면 2, 3, 4, 5, 6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숫자들 중에서 최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원래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m 대신에 n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근데 m으로 지금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더 확장된 비둘기집의 원리를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화된 비둘기집 원리에 대한 그런 예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중학교 전교생의 수가 1000명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서 생일이 같은 사람이 3명인 날짜가 반드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1000명 중에서 생일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중에 지금 나올 수 있는 날짜는 총 365일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 기호 안에 365분의 1000 이것을 계산을 시켜주게 되면 얘가 대충 2.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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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은 3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365개의 비둘기 집 중에서 1000마리의 비둘기가 들어갔다면 적어도 한 집에는 3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전교생이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생일이 같은 사람이 3명인 날짜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수학적인 상황을 가지고 비둘기집의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내부에 5개의 점을 찍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 이하인 두 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모두 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4개가 이렇게 구성이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1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이 4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5개의 점을 이 내부에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5개 중에서 4개의 점을 일단 각각의 방에 하나씩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점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머지 하나의 점은 4개의 방 중에서 하나의 방에 무조건 하나를 찍어 줘야 될 거예요. 근데 비둘기 집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당연히 2개의 점이 찍히는 방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을 좀 먼저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이 방에서 하나의 방에서 2개의 점을 이렇게 찍을 겁니다. 그러면 2개의 점을 거리가 가장 길게 크게 만들어 주게 한다면 지금 이렇게 각각 끝에 요렇게 찍히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길이는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방 안에 2개의 점이 찍히는 방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 이제 비둘기 집의 원리가 쓰이게 되는 건데, 근데 그 방 안에서 2개의 점이 찍히는 최대 거리가 루트 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 이하인 두 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이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우리 금방 영상에서 확인했던 상황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둥글게를 하는 상황에서 남은 방의 개수는 50개였고 참가자의 수는 126명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비둘기 집의 원리로 바꾸어서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 비둘기 집이 남은 방이 되겠고 비둘기가 참가자 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둘기 집의 원리를 적용을 시켜버리면 n분의 m, 즉 50분의 126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3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즉 비둘기 집의 원리, 일반화된 비둘기 집의 원리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3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명을 짝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림으로써 3명이 들어가는 방은 모두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이제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극중 오영일은 2명을 짝짓게 함으로써 탈락자 수를 엄청 많이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거였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드는 생각은 비둘기 집의 원리가 대충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비둘기 집의 원리가 사용이 되는 경우는 뭐 가깝게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곧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여러 차이점 중에 하나는 시험 점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시험 점수는 0을 포함한 자연수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의 경우의 수는 0부터 100까지까지 해서 101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쇼츠를 많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너 수학 점수 몇 점 받을 거야? 10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나온 그 점수는 16.7점. 근데 16점도 아니고 17점도 아니고 16.7점이라고? 점수가 소수점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0을 포함한 자연수로 점수가 나오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도 점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의 수가 205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중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0을 포함한 자연수로 지금 경우가 101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101분의 205, 즉 이 수는 3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점자가 3명인 점수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최소 3명이라는 거지 더 많은 동점자가 생기는 그런 점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점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변별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변별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만듦으로써 변별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포함을 시켜버리게 되면 0과 100을 포함한 전체 그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수는 1001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1가지인데 한 학년의 수가 205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동점자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조금 더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동점자를 최소화시켜 버릴 수 있다는 장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학생들을 조금 더 변별하기에 용이해진다라는 장점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비둘기집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비둘기집의 원리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학교 전공 수학 중에서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집의 원리처럼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항상 계산만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논리에 의해서 논증하고 증명하는 과정도 수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주제인 오징어 게임 2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은 방학 잘 쉬고 선생님이랑은 다음 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